삶에 정답이 없는 것 같아 막막할 때 그냥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요? 누군가가 조용히 내뱉은 이 말에는 꽤 오래된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어딘가 허전하고 매일 뭔가 놓친 것 같고 한편으론 남들은 다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데 나만 아직도 방향을 모르고 있는 느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길이 맞는 건지,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정말 내 인생을 위한 선택이었는지, 아니 아예 그런 정답 같은 게 없는 건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할지, 어떤 가치관을 추구해야 할지. 그런데 이 모든 선택 앞에서 우리는 종종 혼란스러워합니다. 마치 정답이 있는 수학 문제처럼 삶에도 명확한 답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은 최근 퇴직 후 삶을 다시 설계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 회사에 몸담았고 사람들은 그를 성공적인 가장이라 말했죠. 하지만 정작 그는 말합니다. 사실 아직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은 정해진 길을 걸었는데 이제는 아무 길도 없는 느낌이에요. 정답지가 사라진 기분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학창시절부터 정답이 있는 문제들을 풀어왔고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집을 사고, 이런 인생의 단계들이 마치 필수 과정인 것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뭘까? 지금 이 방향이 맞는 걸까? 그러다 어느 날 산책 중 벤치에 앉아 들고 있던 책에서 이 문장을 발견합니다. 인생은 질문으로 가득한 책이다. 그 책에는 정답 대신 각자가 써내려갈 여백이 있다. 파커 파머. 파커 파머는 미국의 교육 철학자이자 사회운동가입니다. 그는 40대 중반 깊은 우울증을 겪으며 자기 삶의 진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모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교육자였지만 내면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라는 질문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시절 파머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이 정한 기준, 남이 말하는 성공을 따라가느라 정작 내 안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는 삶은 길이 아니라 내 안의 소리를 듣는 여정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소리는 정답이 아니라 정직한 감정에서 비롯된다고요. 파머의 통찰은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꿔줍니다. 우리는 종종 삶을 목적지가 있는 여행처럼 생각합니다. 어딘가 도착해야 할 곳이 있고 그곳에 가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삶은 여정 자체가 목적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한 50대 여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서 처음으로 자기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뭘 하지?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든 감정은 막막함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엄마로, 아내로 살아오면서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족을 돌보는 역할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니 갑자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무대에서 연기하던 배우가 갑자기 대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요가도 해보고 그림도 배우고 독서 모임도 가봤지만 마음 어딘가는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새로운 활동들은 시간을 채워주었지만 근본적인 공허함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심리상담을 받게 되었고 상담사는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스스로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아이 아플 때 밤새 간호했던 날들, 아무도 몰랐지만 혼자 감당했던 순간들이 떠올라요. 상담사는 말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 삶의 가치입니다. 답을 찾기보다 그 마음을 따라가 보세요. 이 대화는 그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찾고 있던 정답은 새로운 취미나 활동이 아니라 이미 자신 안에 있는 가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봄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바로 그녀만의 고유한 가치였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답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이는 곳을 따라가 보기로 결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녀에게는 스스로를 다시 만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역 사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이 다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막막함은 정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답을 남에게서 찾으려 할 때 더 커집니다. 우리는 책에서, 인터넷에서,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서 인생의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답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부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남들의 화려한 삶이 전시되고 미디어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정답이 있는 문제를 푸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수학 문제든 과학 문제든 올바른 답이 있고 그것을 찾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삶의 문제는 수학 문제와 다릅니다. 삶에는 객관적인 정답이 없습니다. 대신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다른 답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의 선택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 파커 파머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정답은 바깥에 있지 않다. 진짜 질문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계속 붙드는 사람이 결국 자기 삶의 방향을 찾는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을 지속적으로 던지고 정직하게 답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막막함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그 해답을 조금 더 실천적으로 정리해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걱정하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그리고 매일 자신에게 정직하라. 에픽테토스의 이 가르침은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이나 외부 환경을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막막함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인생 계획을 세울 수 없지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막막함을 극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매일의 작은 변화에 집중했습니다. 하루에 10분씩 나에게 질문을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가장 간절한 건 무엇인가? 내가 피하고 있는 감정은 뭔가? 오늘 하루 중 가장 마음이 편했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이런 질문들은 점점 나를 나에게로 데려다 줍니다. 처음에는 답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질문을 던지다 보면 점점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소개한 60대 남성은 요즘 아침마다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일까? 그는 더 이상 정답이 무엇인지 찾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나에게 진실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바라봅니다. 그는 말합니다. 막막함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막막함도 내 삶의 일부로 느껴져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막막함을 없애야 할 부정적인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막막함도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막막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현재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명확하게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마음챙김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감정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막막함을 극복하는 데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도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듣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참고사항일 뿐 최종 선택은 자신이 해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선택이 나에게도 좋은 선택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당신도 어쩌면 그런 막막함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삶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대신 나의 이야기가 있을 뿐입니다.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정성껏 대답하는 하루하루가 결국 당신 삶의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이면 언젠가 당신만의 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완벽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실수하고 방향을 바꾸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 모두 삶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다시 건넵니다. 삶은 길이 아니다. 삶은 나를 따라 움직이는 이야기다. 파커 파머. 오늘 당신의 이야기는 어떤 문장으로 시작되나요? 그 문장을 스스로 써내려가는 용기. 지금 그걸 해보는 겁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당신의 이야기는 누구와도 다른 오직 당신만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믿고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막막함은 새로운 챕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뿐입니다.